자,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 군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오늘 북한의 여러 동향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연말까지 1,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이미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몇 명을 파병했느냐, 이 규모와 관련해서는 미국, 우크라이나 국가정보원이 조금은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이 곧 실전에 투입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이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차로 1,500명이 갔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1,500명이 또 갔고 총 3,000명이 선발대로 가서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러시아군 병영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그 3,000명이 지금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그 내용이 영상으로도 나왔죠. 그래서 민간 트럭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그것이 러시아 경찰에 의해서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방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조만간 새로운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정원 발표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선으로 이동하는 북한군의 고위급 장성이 포함되어 있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온 인물이 김영복이거든요. 김영복은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입니다. 그리고 이 김영복은 군단장도 했고요. 실제 이 야전통으로 김정은이 현지 부대 방문할 때도 수행을 했고 김정은의 신복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김영복이 현장으로 이동을 한다면 결국은 선발대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지금 그래픽에 김영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김영복의 역할은 뭘까요? 러시아에 가서. 그래서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첩비서다, 특수작전군 사령관 출신이다. 이런 경험도 있거니와 김영복을 파병 인원의 제일 꼭대기에 올려놨거든요. 말하자면 파병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김정은의 신복으로서 김정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영복이 러시아 군 당국과 협조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의 뜻을 전달하고 또 러시아 군과 협조를 해서 현지에서 북한군을 어떤 용도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실제 또 북한군을 너무나 잘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다가 조언을 하고 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재밌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 당연히 언어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북한군의 단독 작전은 거의 지금 합동 작전은 불가하고요.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지형도 잘 모르고 언어도 안 되고 러시아군 입장으로서는 북한군이 와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좀 불만이 섞인 골맨 소리들이 그동안 첩보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죠. 우크라이나의 첩보를 통해서 나온 거죠.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북한군은 단독 작전 불가능합니다. 또 건재 단위로 갔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월남전 파병됐을 때는 맹호부대, 또 청룡부대, 백마부대 건재 단위로 가서 8월 한국군 사령부가 단독으로 작전했었거든요. 사실 언어가 따로 없어도 소통이 안 돼도 단독으로 하는데 북한군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북한군을 숨기기 위해서 러시아 복장을 하고 또 가짜 신분증도 발급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군과 함께 혼합해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언어 소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나오는 얘기는 북한군 30명당 통역관 하나를 붙인다. 통역관을 모집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투입이 되긴 되지만 합동 작전으로서의 그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파병된 북한군이 10대에서 20대까지의 훈련이 안 된 병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했는데 오늘 국정원 얘기를 보면 잘 훈련된 군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국정원이 최초에 밝힌 거는 특수작전군 위주의 그렇죠. 병력이라고 그랬고 12월까지 최대 10,000명 이상이 갈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푸틴을 돕기 위해서 병력을 보냈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는 신병, 훈련도 안 된 그런 인원을 보내서 그냥 헛된 죽음을 하게 한다는 것은 김정은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예. 김정은이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없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수작전군 요원이 맞다면 기본적인 훈련은 돼 있을 것이다. 거다. 그래서 언어 소통의 제한, 현지가 전혀 우리 한국군, 특수군이 훈련받았던 환경과 전혀 아니죠. 다르기 평지이고. 때문에 평지고 또 완전히 다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는 제한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체로 파병된 군인이 10대 후반에서 20대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 동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요. 북한이 대외 매체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제 규범에 부합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자랑스러울 것 같으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 파병했을 때 국회 동의받았고 국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떠났어요. 예. 북한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그게 어떻게 비밀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파병 가족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오열하고 그래서 예. 완전히 격리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소문만으로도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현재 파병된 인원이 전사를 한다든지 예. 대량 현지 이탈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내부가 동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이 푸틴에게 뭔가 도움을 줘서 계산을 하고 뭔가 얻으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굉장히 몸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국정원 발표를 보면 암살 위협에 대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예, 일단 국정원 발표 내용을 보면 금년에 이제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110번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아졌다는 작년보다 거죠. 60%가 늘었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뭐 압록강 수해도 있었어요. 수해 지도도 해야 되고 예. 또 군부대 방문도 많이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주민들의 동요가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충성과 내부 결집을 위해서 예. 김정은이 하는 일이 전쟁 분위기를 독려하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전쟁 분위기. 그래서 무인기 소동도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무인기가 평양까지 들어오는데 노출이 됐다. 이 레이더의 사전 포착이 안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그러면 김정은도 언제 어느 때 자기가 위해를 당할 수 또 알 수 없다. 걱정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은 뭐 통신 제밍 차량이라든지 예. 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장비를 도입한다. 뭐 이런 첩보들도 함께 입수가 되고 있다는데 김정은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금 내일은 모스크바로 이동해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네. 아직 푸틴 대통령과는 약속이 잡혀져 있지 않다. 이게 현지 언론 보도인데 네. 외무장관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일단 지금 생각이 되는 거는요. 30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 30일 유엔 예. 안보리가 소집이 됩니다. 예, 예,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당사자가 러시아와 북한입니다. 예. 공동 대응을 하거든요. 공동 대응 방향을 아마 논의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정말 야심차게 파병이라는 모험을 걸었는데 추선위를 보내서 예. 반대급부가 뭐냐? 앞으로 또
또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 파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긴밀하게 논의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예. 한 가지 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정은이 내년에 모스크바를 답방할 것이다. 그렇죠. 예, 푸틴이 그 얘기 나오고 초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도 함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